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말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로 너무 많은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지도 모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고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한 원인을 몰라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요즘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뚜렷한 병명은 나오지 않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 있거나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술을 많이 드신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식탁에서 늘 먹던 음식을 먹고 지내왔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꼭 여쭙습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 가운데 값이 싸서 고른 것은 없으셨는지, 포장지를 자세히 보지 않고 습관처럼 집어오신 것은 없으셨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늘 먹던 거라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먹자마자 탈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식품, 깨끗한 포장, 반짝이는 색감이라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화학 물질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오래 두어도 썩지 않게 만들고 색을 유지하고 맛을 인위적으로 살리기 위해 넣은 성분들이죠. 그런 것들이 하루에 한두 숟가락씩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동안 조용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국내로 수입된 식품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454건입니다. 불과 2020년만 해도 그 수는 1,083건이었는데 그 수는 계속 우상향하며 지금 현재까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이나 가까운 식탁 위 밥상에까지 들어와 있어 이 음식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식품 관련 조사 자료를 보면 이런 상황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 식품 가운데 기준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이 가공식품들과 기본 반찬 재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보고 지나치기보다는 펜과 종이를 준비해 적어 두시고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었다가 다시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짜로 준다고 해도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독이 되는 수입식품 9가지와 왜 이런 음식들이 문제인지, 그리고 식탁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요. 72세 되신 분이셨는데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검사 오류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소 식습관에 대해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아침에는 무엇을 드시는지, 반찬은 어떤 것을 주로 드시는지, 간식으로는 뭘 즐기시는지 말이에요. 대답을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식재료를 고르실 때 항상 가격표를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면 당연히 저렴한 쪽을 선택하셨고 원산지 표시는 거의 확인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간장도 그랬고 김치도 그랬으며 손주들 간식으로 사주시는 과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검소하게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그 선택이 몸속에 독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렴하다고 해서 모든 식품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싼 가격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산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품질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오래 보관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유통 과정에서 위생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제가 만나 뵙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세요.
분명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사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이나 소화불량에 시달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식품 첨가물 기준 위반이었습니다. 이 항목이 전년보다 무려 51.5%나 급증했거든요.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들어가 있거나 착색료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미료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전체 부적합 1,454건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616건이 중국에서 수입된 식품에서 나왔는데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수입식품이 우리 식탁까지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의 양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식품은 약 86만 건이 넘었고 물량으로 따지면 1938만 톤에 달했습니다. 164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식품들이 우리 마트 진열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수입 상위 3개 나라가 전체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다 보니 일일이 꼼꼼하게 검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하긴 하지만 전수검사가 아니라 일부만 표본으로 뽑아서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통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중에서 제대로 회수된 비율이 10%도 안 되는 품목들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사용하면 안 되는 보존료가 검출된 김치 42톤 중에서 실제로 회수된 건 3톤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미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포장지만 바꾸면 마치 국산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원재료는 해외에서 들여왔지만 국내에서 포장만 하면 제조국이 국내로 표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겉포장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원료가 어디서 왔는지까지 살펴보시는 습관이 필요해요. 특히 가격이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유독 저렴한 것이 있다면 한 번 더 뒤집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식품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혼합 간장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간장은 빠질 수가 없죠. 나물 무칠 때도 쓰고 찌개간 맞출 때도 쓰고 조림 요리에도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마트에 가보시면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간장과 화학적으로 빠르게 만든 간장이 섞여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바로 혼합 간장인데 겉으로 보기엔 색깔도 비슷하고 맛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라요. 전통 간장은 콩을 발효시켜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기 때문에 몸에 좋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반면 산분해 방식으로 빠르게 만든 간장은 콩 단백질을 염산으로 분해해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염소 화합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전통 간장이 천천히 익어가는 된장찌개라면 화학 간장은 전자레인지에 돌린 인스턴트 식품과 비슷한 거예요. 빠르고 편하지만 영양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수입산 간장이나 조미료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발효기간을 줄이고 화학적 처리로 빠르게 대량 생산하니까 원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을 오랫동안 드시면 간이 해독 작용을 하느라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 간은 마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들어오는 음식에서 해로운 성분을 걸러내는 일을 하죠. 그런데 걸러내야 할 물질이 계속 들어오면 필터가 점점 막히는 것처럼 간도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간장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원재료 표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탈지대두라고 적혀 있거나 산분해 간장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국내산 콩을 전통 방식으로 발효시킨 간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양조 간장이라고 적힌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매일 조금씩 쓰는 양념이니까 좋은 걸로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식품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바로 값이 지나치게 싼 수입 쌀과 수입 현미, 그리고 인공 단맛이 들어간 수입 김치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매일 드시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먹는 게 아니라 끼니마다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영향이 매일매일 쌓이게 되는 거죠. 먼저 수입 쌀과 현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시중에 유통되는 쌀 제품 145개를 조사했더니 전부에서 비소가 검출됐고 그중 4분의 1 이상이 안전 기준치를 넘었다고 합니다. 비소라는 게 뭐냐면 오래전부터 독약으로 쓰였던 물질이에요. 물론 쌀에 들어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문제는 이게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소뿐만이 아닙니다. 카드뮴과 납, 수은까지 4가지 중금속이 함께 검출된 경우도 많았어요. 이런 중금속은 몸속에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카드뮴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1군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담배나 성면과 같은 등급이에요. 카드뮴이 몸에 쌓이면 신장이 손상되고 뼈가 약해지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과거에 이타이 병이라는 게 유행했는데 이게 바로 카드뮴 중독으로 생긴 병이었어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게 현미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백미 대신 현미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미에 식이섬유가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니까요. 그런데 중금속은 쌀의 바깥층인 겨 부분에 더 많이 축적됩니다. 현미는 이 겨층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니까 백미보다 중금속 함량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산 현미에서 검출된 비소 함량은 백미보다 약 40% 정도 더 높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현미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은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국산 현미의 비소 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국내산 쌀을 드시는 게 좋고 수입 쌀을 구입하실 때는 원산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쌀을 고르실 때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쌀 한 포대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몇 배를 쓰실 수도 있어요. 쌀을 드실 때 중금속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에 30분 이상 불렸다가 그 물은 버리시고 새 물로 밥을 지으시면 비소 함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또 쌀 한 컵에 물 6컵 정도를 넣고 끓이다가 물을 따라내고 다시 적당량의 물로 밥을 지으면 비소가 최대 6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은 수입 김치입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유산균이 풍부하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수입 김치 중에는 제대로 발효시키지 않고 인공 감미료로 단맛을 낸 제품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발효시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리도 까다롭거든요. 하지만 인공 감미료를 넣으면 빨리 맛을 낼 수 있고 오래 두어도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면서 상품성을 높이려는 거죠.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수입 김치의 약 88%에서 아스파탐이 검출됐어요. 아스파탐이 뭐냐면 설탕보다 200배나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의 대상으로 분류한 성분이에요. 아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성분인 만큼 굳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만드는 김치는 매실 농축액이나 설탕을 쓰는데 수입 김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합성 감미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위생 문제도 있어요. 최근 5년간 이물질이 검출된 수입 김치가 250톤이 넘었는데 회수 조치 없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벌레가 나오고 플라스틱 조각이 나와도 시정 명령만 내리고 회수는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수 명령은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이나 위생동물의 사체 같은 게 나왔을 때만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법의 빈틈을 비집고 문제 있는 김치가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김치를 고르실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국내산 재료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지 뒤쪽을 보시면 배추가 어디서 왔는지, 고춧가루가 어디서 왔는지 적혀 있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인공 감미료 대신
천연 재료로 맛을 낸 김치를 드시는 게 장과 간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직접 담가 드시면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려우시면 국내 업체에서 국내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문제인 음식들입니다. 바로 색이 지나치게 하얀 수입 오징어와 낙지, 그리고 색이 유난히 선명한 수입 과자와 사탕이에요. 이 음식들은 눈으로 봤을 때 오히려 좋아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신선하고 깨끗해 보여서 손이 가기 쉽거든요. 먼저 오징어와 낙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트나 시장에서 유난히 하얗고 깨끗해 보이는 오징어나 낙지를 보신 적 있으시죠? 탱탱하고 윤기가 나서 신선해 보여요. 그런데 사실 자연 상태의 오징어나 낙지는 그렇게 새하얗지 않습니다. 약간 누르스름하거나 붉은 반점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것도 그렇게 흰색이 아니거든요. 지나치게 하얀 것은 표백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조미 오징어채에서 과산화수소가 검출된 사건이 있었어요. 과산화수소는 표백제로 쓰이는 물질인데 식품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입니다. 왜 이런 처리를 하느냐면 오징어를 말리면 무게가 줄어들어서 그만큼 손해가 나거든요. 덜 말린 상태로 빨리 포장하려면 색이 좋아 보여야 하니까 표백제를 쓰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고 신선해 보이지만 사실은 화학 물질이 범벅인 셈입니다. 이 물질이 몸에 들어가면 위경련이나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소화기관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속 드시면 위와 장에 부담이 됩니다. 오징어나 낙지를 고르실 때는 색이 지나치게 하얗고 균일한 것은 피하시고 자연스러운 색감을 가진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누렇거나 반점이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냄새도 맡아보세요. 화학 처리된 것은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다음은 색이 유난히 선명한 수입 과자와 사탕입니다. 손주들 간식으로 많이 사주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과자나 사탕이 눈에 들어오면 선뜻 집어들게 됩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화려하게 들어간 과자를 보면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쁜 색깔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천연 색소로 그렇게 선명한 색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합성 착색료를 써서 색을 내는데 일부 합성 색소는 어린이의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타르색소라고 불리는 합성 착색료들은 장기간 섭취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몸집이 작으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어른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수입 과자나 사탕은 유통기간이 길기 때문에 색을 오래 유지하려고 합성 색소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포장지에 적힌 원재료를 보시면 황색 몇 호, 적색 몇 호,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은 색소 이름이 보일 거예요.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주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색이 화려한 수입 과자보다는 국내산 재료로 만든 담백한 과자를 선택해주세요. 색이 수수해도 맛있는 과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이들 입맛은 금방 바뀌니까 좋은 걸로 길들이시면 나중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 식품입니다. 바로 몸집이 큰 수입 생선이에요. 참치나 황새치, 상어처럼 덩치가 크고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생선들을 말합니다. 이런 생선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생선은 분명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고기 대신 생선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생선 드시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수은을 비롯한 중금속이 녹아 있는데 이게 플랑크톤에 흡수되고 작은 물고기가 그 플랑크톤을 먹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과정에서 중금속이 점점 농축됩니다. 이걸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작은 물고기 몸속에 수은이 1 들어있다고 치면 그 작은 물고기를 10마리 먹은 중간 크기 물고기에는 수은이 10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물고기를 10마리 먹은 대형 물고기에는 수은이 100이 되는 거예요.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대형 어류일수록 수은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상어나 참치, 황새치,
옥돔 같은 생선의 유기 수은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과량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은이 몸에 쌓이면 신경계가 손상되어 이 기억력 감퇴, 손발 저림, 언어 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일본에서 과거에 미나마타병이라는 수은 중독 사건이 있었는데 공장 폐수로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주민들이 집단으로 신경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만큼 수은은 신경계에 치명적인 물질이에요. 나이가 드시면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젊은 분들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수은이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리고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선을 아예 안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치나 황새치 같은 대형 어류보다는 고등어나 꽁치, 갈치, 멸치처럼 먹이사슬 아래쪽에 있는 작은 생선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생선들은 중금속 함량이 낮으면서도 오메가3 지방산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드실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내장과 머리 부분은 빼고 드시면 중금속 섭취를 더 줄일 수 있어요. 중금속은 주로 내장과 껍질 쪽에 많이 축적되거든요. 살코기 부분만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생선을 조리하기 전에 한 번 데쳐서 물을 버리면 비린내도 줄이고 중금속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어요. 7번째와 8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손주 간식이나 반찬으로 자주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바로 수입 고춧가루와 마늘 같은 향신 채소, 그리고 찌그러지거나 오래된 수입 통조림이에요. 이 두 가지는 매일 쓰는 것들이라서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먼저 수입 고춧가루와 마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고춧가루는 김치 담글 때도 쓰고 찌개에도 넣고 무침 요리에도 들어가니까 정말 자주 사용하는 양념이잖아요. 마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음식에서 마늘이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향신 채소류는 재배 과정에서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잔류 농약 검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 금지된 농약을 아직 쓰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수입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 마늘종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의 7배가 넘게 검출되어 회수된 적도 있어요. 농약은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는데 계속 쌓이면 간이 지치게 됩니다. 마치 매일 야근하는 직장인처럼 간도 쉴 틈 없이 일하다 보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거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고춧가루나 마늘을 구입하실 때는 원산지를 꼭 확인하시고 국내산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양념은 매일 조금씩 쓰는 거니까 좋은 걸로 쓰셔야 합니다. 다음은 수입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은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참치 통조림이나 과일 통조림, 콩 통조림 같은 걸 냉장고 한쪽에 쌓아두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비상식량으로도 좋고 반찬 만들 때 편하니까요. 그런데 통조림 캔 안쪽에는 보통 에폭시 수지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에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비스페놀 A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뭐냐면 우리 몸속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겨서 호르몬인 척하는 물질이에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서 몸에 들어가면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생식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어린이의 경우 성조숙증이나 주의력 결핍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2024년에 비스페놀 A 기준치를 기존보다 2만 배나 낮추겠다고 발표할 정도로 위험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특히 캔이 찌그러져 있거나 오래된 경우에는 내부 코팅이 손상되어 비스페놀 A가 더 많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녹슨 통조림은 말할 것도 없고요. 통조림을 그대로 불에 올려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열을 가하면 코팅 물질이 식품으로 더 많이 녹아 들어가요. 군대에서 전투식량 데워 먹듯이 캔째로 끓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조림을 구입하실 때는 외형이 손상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고 유통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내용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다른 그릇에 옮겨 담은 뒤에 데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통조림보다는 신선식품으로 대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홉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가장 방심하기 쉽지만 피해가 클 수 있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바로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수입 가공식품이에요. 이건 특정한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모든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처음 보는 이름의 가공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장은 화려하고 가격은 저렴한데 뒤집어서 원재료를 보면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어요. 글씨가 너무 작거나 외국어로만 적혀 있거나 성분명이 생소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말이에요. 알 수 없는 화학 물질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식품을 먹는다는 건 눈을 가리고 길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잖아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식품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원재료 표시를 확인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성분이 많이 적혀 있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원재료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적혀 있는 제품이 좋아요. 국내에서 제조되고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모르는 것은 먹지 않는다는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9가지 조심해야 할 수입 식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쯤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72세 분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본인이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깨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값싼 간장, 수입 김치, 손주들 줄 과자까지 전부 가격만 보고 골랐던 게 결국 몸에 독이 되어 돌아온 거라면서요. 그동안 아끼려고 한 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 원인이 됐다면서 후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식탁의 음식을 새로 바꾸기로 결심하셨는데요. 간장은 국내산 콩을 전통 방식에 따라 발효한 제품으로 바꾸시고 김치는 직접 담그시거나 국내산 재료로 만든 것만 드시기로 하셨죠. 쌀도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생선도 작은 것 위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간식도 색이 화려한 수입 과자 대신 담백한 국산 과자로 바꾸셨고요. 통조림도 가급적 안 쓰시고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 수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론 약을 드시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식탁만 바꾸셨을 뿐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우리 몸은 회복력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멈추고 좋은 것을 넣어주면 스스로 치유하려고 합니다. 마치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는 것처럼요. 간도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독소를 넣어주는 걸 멈추면 스스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하고 마트에서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째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지 뒷면에 원산지가 적혀 있는데 주원료가 어디서 왔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해요. 국내에서 포장만 했다고 국내산이 아닙니다. 제조국과 원산지는 다를 수 있거든요. 쌀이든 김치든 간장이든 가급적 국내산 재료로 만든 것을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글씨가 작아서 읽기 불편하실 수 있는데 돋보기 안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 정도 수고는 해야죠. 둘째로 가격이 지나치게 싼 것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종류의 식품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품질 관리가 소홀하거나 저렴한 원료를 썼거나 유해한 첨가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아끼시면은 나중에 병원비로 몇 배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원재료 표시를 꼼꼼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화학 성분이 많이 적혀 있거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힘든 제품은 피하세요. 원재료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적혀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합성 착색료나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있는 것도 피하시고요. 황색 몇 호, 적색 몇 호,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은 색소가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로 유통 기한과 외형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조림이라면 캔이 찌그러지거나 녹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포장이 손상된 제품은 내용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너무 긴 것도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신선식품이라면 색깔과 냄새를 살펴보시고 지나치게 깨끗하고 균일한 것은 오히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지키셔도 식탁 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거예요.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이 네 가지를 떠올리시면서 고르시면 됩니다. 원산지 확인, 가격 의심, 원재료 읽기, 외형 점검 이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실제로 장을 보실 때 적용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진열대에서 제품을 집으시면 바로 뒤집어서 원산지부터 확인하세요. 국내산이면 일단 합격이에요. 그 다음 가격을 보시는데 비슷한 제품들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싸면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원재료 표시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모르는 성분이 5개 이상 적혀 있으면 그건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 상태와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 하시다 보면 어떤 제품이 좋은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좋은 제품은 대체로 비슷하거든요. 원재료가 단순하고 국내산이고 가격이 적당한 것들이에요. 그런 제품들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는 빠르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탁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시면 몸도 좋아지고 나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시면 몸도 나빠집니다. 단순한 진리지만 많은 분들이 잊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 중에는 중금속이나 잔류 농약, 유해 첨가물이 기준을 넘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니 원산지와 성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식탁을 바꾸면 우리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원산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식품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드시고 병원에 가시는 게 더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마트에 가실 때는 꼭 오늘 말씀드린 기준으로 식품을 골라주세요. 원산지 확인하시고 가격 의심하시고 원재료 읽으시고 외형 점검하세요. 이 내용을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분들에게요. 건강한 식탁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문제거든요. 손주들 간식을 고르실 때도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적용해 주세요. 아이들은 아직 스스로 선택할 수 없으니까 어른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좋고 직접 만나셔서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내용을 아시게 되면 그만큼 건강한 분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댓글로 오늘부터 식탁을 바꾸겠다는 다짐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서로 응원하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항상 응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